이번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뜻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제 절대라는 말은 영어로는 absolute가 되겠죠.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미지수에 대하여 참이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모든 미지수에 대해 참이되는 부등식을 말합니다.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절대부등식. 자, 그럼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보통 이제 x나 y를 쓰겠죠. 그죠?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되는 부등식. 근데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잖아요. 그죠? 또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큰 나갔잖아요. 그 비슷합니다. 자, 이걸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두 실수의 대소 판정. 대소 판정이라는 건 크기 비교죠. 근데 두 실수의 대소 판정, 즉 크기 비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예요. 자, 이 대소 판정 밑줄 긋고요. 이 방법은 뭐냐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빼서 0과 비교. 자, 뺀 결과 빼서 0과 비교입니다. 비교하거나 아니면 나눠서 1과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대소 판정 크기 비교라는 건 뭐냐면 일단 빼요. 앞에 수에서 뒤에 수를 뺍니다. 그래서 그 값이 0보다 크면 앞에 수가 큰 거다. 이런 식으로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0과 비교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나눌 때는 1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2, 1이죠. 근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게 되면 몫이 1보다 커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다. 근데 대수 비교에서 빼서 0과 비교하는 것이 10문제 중에 9문제예요. 좀 더 많습니다. 100문제에서 98문제 정도는 빼서 0과 비교하고요. 나머지 두 문제만 나눠서 1과 비교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아래 설명하고 있죠. 자, 밑줄 그으세요. 빼서 0과 비교합니다. 자, 빼본다. 0과 비교해. 0과.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빼서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자, 이것도 밑줄 그어놔요. 당연히 앞에 수가 큰 거죠. 뺐더니 0이야.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같은 거죠. 뺐더니 0보다 작아. 뒤에 수가 큰 거죠. 빼서 0과 비교라고 외워두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 그냥 뺄 수가 없는 경우 있죠. 루트가 있는 경우, 그죠? 또는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제곱을 합니다. 자, 이때는 제곱을 하는 경우 무엇이 중요하냐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음수인데 제곱을 하면 안 됩니다. 음수인데 제곱을 해서 뺀다고 해서 그 크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경우는 두 수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거나 아니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b를 구합니다. 자, b를 구해서 이거는 뭐냐면 나누어서 0과 비교해요. b라는 게 나눗셈입니다. 그죠? 나눠서 1과 비교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10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1과 비교하는 경우는 수학 노트에다 잘 메모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라는 거 기억나나요? B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갈까요? 자, 두 번째 여기서 B를 한번 볼 건데 레이쇼죠. 레이쇼라는 뜻은 뭐냐면 크기 비교. 대상의 크기 비교. 대상의 크기 비교예요. 그래서 이 비교잖아요. 그리고 B는 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수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불편하죠. 우리는 수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면서 연산할 수 있지 B는 연산이 안 돼요. 그냥 전항, 호항에서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거나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B를 수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비율이었죠. 비율. 여기서 B라는 것은 자, B가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이 비교량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기준량이었어요. 기준량. 자, 그런데 이것을 분수로 나타낸 게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비율은 기준량분의 비교량입니다. 기준량분의 비교량을 우리는 비율이라고 해요. 기준량분의 비교량을 비율이라 합니다. 자, B를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절대부등식인데, 자, B를 한번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눠요. 나눠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요. 나눠서 1이면 분모분자 같은 거고요. 나눠서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더 큰 거죠. 자, 이것도 밑줄을 잡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대부등식을 보자. 아까 이제 미리 설명을 했지만, 절대라는 말은 모든 경우의 란 뜻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absolute. 수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는. 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대부등식은 증명된 사실이어야 돼요. 반드시 항상 성립이라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증명이 필요해요. 진짜 참이야? 라고 증명된 것만 절대부등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보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완전제곱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제곱식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그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ABC가 실수니까 요거 앞선 A 풀마 B의 제곱 실수의 덧셈과 뺄셈은 실수입니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등호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절대부등식은 왜 배우냐면 절대부등식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절대부등식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절대부등식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최대값은 또는 어떤 조건 하에서 최소값은 이라고 물으면 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대부분이. x의 값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최소값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절대부등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요 2번은 매우 익숙해져야 돼요. 자, 등호는 ABC일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요거 기억나죠? 자, 이 식은 뒤에 나오지만 한번 써볼까요? 기억을 더 살려서. 자,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풀마인데 풀마. 여기서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마이너스네요.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자, 얘는 모든 항에다가 2분의 2를 곱하게 되면 완전제곱식이 돼요.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플러스 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d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의 제곱 하면은 a의 제곱. 자, 이거는 이제 암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두고요. 그럼 요 세기항끼리 짝지으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 하고요. a-b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이렇게. 이 값이 만약에 이 값은 보세요. a, b, c가 실수면 a-b의 제곱도 실수, a-b도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에요. 그럼 각각이 0보다 크 나갔고 0보다 크 나갔고 0보다 크 나갔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크 나갔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0이 되는 조건은 a = b = c죠. 그러니까 이 식은 워낙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암기를 해주세요. 바로바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또 다른 식이 있습니다.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이것은 뭐 예전에 증명 문제에서 단골이었어요. 경시대회가 나오면 반드시 얘가 나옵니다. 산술기하 조합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 꼭 나옵니다. 근데 얘가 산술기하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항상 양수 조건의 and 최대 최소예요. 질문이 최대 또는 최소.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가 2개든 3개든 양수 조건이 나오면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나오면 거의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뭐 대부분 풀 수는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뜻은 뭐냐면 산술 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은 루트 ab, 그 다음에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등호는 ab. 왜냐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등호를 만족하는 값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호의 조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산술 기하 조화를 좀 정의를 하자. 어디다 정의하냐면, 자, 노트에다 해볼까요? 노트. 산술 기하 조화 평균. 자, 선생님은 여기다 할 테니까 노트에다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노트. 산술 평균은 알겠죠? 개수를 합을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니까. 그죠? 산술 평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맞아요. 그러면 뭘 알면 되냐면 기하 평균을 알아야 돼요. 기하 평균. 도대체 기하 평균이 뭔데 루트 AB가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기하 평균. 갑자기 루트 AB가 나왔어요. 이 루트 AB가 뭔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자, 기하에서 두 수의 곱은 넓이를 말해요. 두 수의 곱은 넓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루트 AB는 뭘 뜻하냐면 AB의 루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꼭 그려주세요. 요 의미도 모른 채 암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A고요. 세로의 길이가 B인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죠? AB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루트 AB란 뭘까요? 이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꾼 거예요. 단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넓이는 똑같이 AB예요. 그죠? 근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 같아야 되는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AB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되겠죠? 루트 AB. 이해되죠? 이 그림 꼭 그려두세요.
이거 어디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전 찾아도 안 나오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의미를 몰라요, 대부분. 꼭 메모를 해 주세요. 기하평균의 의미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정사각형의 넓이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것을 우리는 기하평균이라 합니다.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러면 기하평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1번. 자, 루트 AB는 이제 알겠죠? 근데 미지수가 3개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2번이라니까 또 헷갈리네. 자, 이거를 I라고 하고요. 두 번째라고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두 번째에서 뭐라 해야 되냐면 3개의 곱 A, B, C는 3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 3개일 때는 기하평균을 세제곱근 ABC거든요. 그러면 세제곱근 ABC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기하에서 세제곱은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세제곱의 의미는 바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ABC인 직육면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를 대고 너무 잘 그릴 필요는 없죠. 대충 그리면 됩니다. 대충. 자, 대충 그려요.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자를 대고 그려요. 꼭. 이때 여기서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A, B, C로 놔보세요. A, B, C. 그럼 어때요? ABC라는 것은 직육면체의 부피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기하평균 AB는 이때 중요한 거, AB는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반면에 ABC라는 것은 이거 꼭 적어놔요. ABC는 뭐냐면 직육면체의 부피예요. 이 부피인데 직육면체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로 바꾸는 거예요. 정육면체 바꿔봐요. 자, 그러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잖아. 정육면체는, 그지? 자, 정육면체 비스무리하게 그리면 돼요. 비스무리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를 대고 그려주세요. 자, 그 어디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거나. 자, 이럴 때 부피가 ABC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세제곱근 ABC 세제곱근 ABC가 돼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부피가 같게 만드는 거예요. 직육면체를 부피가 같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그 한 변의 길이를 우리는 기하평균이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문자 3개까지 씁니다. 2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3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막 암기하지 말고 넓이, 부피 이렇게 개념을 알아야 돼요. 기하평균이 뭔지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잘 메모를 해두고요. 메모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기하평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산술평균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적어볼까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정의는 뭐냐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예요. 자, 조합평균 적어두자. 역수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의 역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조합평균 역수의 평균의 역수. 다시 말해서 여기서 원래
A, B의 조합 평균이라고 한다면 자, 조합 평균인데 그냥 어떤 수의 조합 평균이 아니라 A, B의 조합 평균을 보자. 자, 여기 앞에 이렇게 메모가 있다 생각해봐요. A와 B의 조합 평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A, B의 역수, 즉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인데 이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이니까 두 합을 2로 나눠야 되겠죠? 역수의 평균 역수 이거 꼭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분수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분합니다. A, 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원래 1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곱하냐면 분수의 나눗셈은 자 이렇게 안의 것은 분모, 바깥의 것은 분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안의 것은 분모, 네, 분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2AB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평균 구했죠. 우리가 구한 건 어디까지냐면 역수의 평균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건데 이거에 다시 역수예요. 따라서 역수라는 건 분모 분자를 바꾼 수니까 따라서 A, B의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메모를 해두자. 이 산술기하 조합 평균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암기하고 씁니다. 암기하고 써요. 그러지 말고 의미를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잘 메모해 두고 이게 기하 평균이구나, 이게 산술 평균이구나 알고 쓰자. 자, 혹시 필기를 못했으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해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산술기하 조합 평균은 매우 중요한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양수 조건의 최대치수면 거의 산술기가 좋아요. 양수 조건의 최대치수. 그거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우리는 이걸 그래프로 그리죠. 자, 그래프로 간단히 나타내면 자, x축이 있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얘를 함수 y로 두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모든 x에 대해서 x축 위에 있지 0보다 크죠. 이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a가 0보다 크고요. d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의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두 실수의 대수 판정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또 메모해둬요. 또 메모해둬. 자, 두 실수의 대수 판정은 두 가지입니다. 빼서 0과 비교. 이렇게 암기해 두는 거야. 빼서 0과 비교. 말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눠서 1과 비교. 말로 외워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대수 비교 빼야 되겠네 라고 멀리 떠오르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바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여기서 a-d와 b-d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대소란 말이 나왔어, 크기란 말이 나왔어, 그럼 빼는 거예요. 그냥 빼는 겁니다. 빼서 부호를 판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럼 앞에 것이 더 큰 겁니다. 자, 2번도 볼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근데 루트가 있는 경우 우리 계산이 어렵죠. 만약에 이 각각의 두 수가 양수인 조건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제곱하면 돼요. 양수는 제곱의 대소관계와 그냥 수의 대소관계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인 경우는.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근데 양수인 게 맞죠. 왜냐면 A도 0보다 크나고 B도 0보다 크나기 때문에 이 두 수 모두 두식 모두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빼줘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서 한 번 더 볼까요? 자, 근데 제곱해서 뺄 수가 없죠. 그죠? 이 두 수의 대수 비교를 하라는데 제곱해서 뺀다는 게 의미가 없죠. 2의 30승을 제곱하고 10의 9승을 제곱하고, 그죠? 그러니까 나누는 건 어떤 경우냐면 보통 지금처럼 지수 함수라고 그래. 이런 거를. 지금은 함수는 아니에요. 지수가 미지수로 나타내는 함수들이 있어요. 지수 함수들은 보통 나눕니다. 나누어서 1과 비교해요. 자, 이 경우는 보통 지수 함수, 지수 함수꼴이에요. 지수 함수꼴. 이 경우는 대부분 나눠서 1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빼거나 나누면 다 해결돼요. 대수 비교는 빼거나 나누면 거의 다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다 됩니다. 대수 비교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한번 볼게요. 자, 밑줄 긋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실수죠. x가 실수이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당연히 등호가 되는 조건 중요하니까 밑줄 따로 긋고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식은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겁니다. 2번.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 놨었죠.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별표를 3개 둬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꼭 손으로 쓰세요. 안 보고도 쓸 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인데 a, b, c가 실수면 각각이 실수가 됐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기 때문에 그 결과도 0보다 크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호가 되는 조건 A 콜 B 콜 C. 자, 이제 산술기하 조합평균. 이게 주로 경시대회에서 다뤘던 개념이에요. 경시대회. 그래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은 좀 얘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재밌어요. 산술기하 조합평균의 대소관계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술기하 조합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양수 조건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거 별표해놔요. 그러니까 얘가 보자마자 문제를 읽으면서 산술기하 조합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양수 조건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최대 또는 최소 문제는 어김없어요. 산술기하입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각각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 대소관계는 빼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술기하 조화에서 미지수가 2개인 경우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2개인 경우만 다루지 않습니다. 조합평균은 문자가 2개인 것까지만 다뤄요. 왜냐면 3개면 식이 너무 쓸데없이 복잡해져요. 역수의 평균의 역수다 보니까 쓸데없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인 경우 조합평균을 아예 빼버립니다. 그리고 뭐만 적어놓으면 되냐면, 자, 2번 하고요.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2번.
세 양수 A, B, C에서요. 에 대하여 또는 에서 자, 산술 평균은 간단하죠.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 값은 그러면 세개일 때 아까 미리 했었죠. 세개일 때 기하 평균은 부피예요. 그래서 세제곱근 ABC입니다. 부피가 ABC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에요. 정육면체는 모든 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세 번 곱해야지 되잖아요. 세 번 곱해서 ABC가 되려면 한 변의 길이는 세제곱근 ABC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같이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미지수가 세 개일 때 조합 평균은 몰라도 돼요. 다루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성립한다는 건 빼주면 돼요.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수 있는데 요 가정도 꼭 손으로 안 보고도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직접 증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등호는 AB. 자, 이거를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 나갔고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크 나갔다. 암기. 암기.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인데 요것이 제일 쉽죠. 우리한테 익숙하죠. 쉽다기보다.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 나갔대. 금방 보일 수 있잖아요. 최고차항 2는 0보다 크고요. 뭐만 보이면 돼요. d가 0보다 작거나 작다만 보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일 때는 또 0보다 작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 값이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이거나 음수,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다.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d의 값을 구해서 0보다 작으면 작을 조건을 구하면 얘는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4번을 볼게요. 2차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일단 a 값 최고차항이 양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판별식 d가 여기는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값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a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a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분의 d가 0보다 작다의 조건 공통해가 되니까 a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부등식은 있잖아. 각각의 문제를 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문제를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절대부등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을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손으로 쓰면서 그냥 암기해 버리는 게 좋아요. 자, 1번을 볼까요? 이 문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떤 꼴로 주어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건 1번 조건에서는 AB가 이 조건에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AB가 주어졌는데 대문자 AB와 XY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럼 실제 그냥 AB를 곱하면 돼요. A와 B의 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뺄지, 나눌지를 생각하는데 빼요, 대부분. 아까 나누는 경우는, 나누어서 1과 비교하는 경우는 지수 함수 꼴이라고 그랬죠.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만 나눕니다. 보통의 경우는 빼요. 자, 빼서 0과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AB 값을 다항식의 곱으로 풀어 쓰는 거예요. 풀어 쓴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값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A 플러스 B, 여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 꼴로 바꾸는 거야. 주어진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은 세세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암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꼴로 주었을 때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변형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전개하니까 공통항으로 A, B가 다 있어요. A, B, A, B, A, B. 룩 보여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고 A와 B는 양수고 X-Y는 실수인데 제곱하니까 0보다 큰 거 같죠. 마찬가지로 등호가 되는 조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뺍니다. 또 빼요. 그런데 좀 복잡하지만 직접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복잡하지만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각각을 이제 x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으로 묶어주고 하면서 요 식 p 플러스 q가 1이 된다는 식을 변형하면 1 p는 q, 1 q는 p가 돼서 그걸 대입해가지고 모든 항을 PQ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통항이 존재하도록 만들어주고 x-y의 제곱 꼴로 나타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나 같죠? 등호의 조건 x equal y. 자, 요 2번과 매우 유사한 예제와 유사한 문제가 23-7번이에요. 자, 노트에다가 23-7번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자. 실제 위의 조건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직접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해 봐야 돼요. 이 두 수의 대수 비교는 빼겠죠. 그죠? 자, 빼보세요. 대입해서 전개한 다음에 빼보자. 자, 노트에다 쓰세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런 꼴이 되겠죠? 근데 AB가 주어졌으니까 AX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Y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전개해 줍니다. 한 땀 한 땀 전개해 줘요. 전개해서 X의 제곱과 Y의 제곱으로 묶어줘요.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 X의 제곱이 되겠고 일단 Y의 제곱도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XY를 먼저 써주면 플러스 4AB XY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 Y의 제곱 이런 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겠죠. 그죠? 자, A 플러스 B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아까 위의 예제처럼 바꿔주는 겁니다. A 플러스 B가 존재하도록. 자, 그러면 바꿔줘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AB가 되겠죠. 마이너스 1 X의 제곱 그 다음에 4AB XY. 자, 다시 한번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Y의 제곱. 근데 그 A 플러스 B가 1로 줘졌잖아요. 1을 대입하면 뒤에 마이너스 1과 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항으로 다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2AB가 남아요. 이걸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ab 하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됩니다. ab 값은 양수인데 곱해도 양수죠.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양수죠. 근데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종류가 많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신기한데 해다 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걸 노트에다 잘 필기를 해두고 다 끝나면 23-8번도 한번 증명해 보자. 23-8번. 이것도 조건이 비슷하죠. PQ가 0쓰이고 P 플러스 Q는 1이고요. 자, fx가 주어졌을 때 자, AB 값이 있네요. 그죠? 대수를 비교하래요. 그러면 실제 대입해서 A 값과 B 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A 빼기 B를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세요. 자, 아래 거를 썼던 거를 지우고 어차피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필기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필기하면 됩니다. 자, 23-8번을 보자. 여기서 A 빼기 B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P fx인데 fx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아예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립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px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qy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빼기 b.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px 플러스 qy의 제곱이 되겠어요. 이걸 열심히 전개해 주는 거예요. 전개해 준 다음에 x의 제곱, y의 제곱 이거로 묶어주니까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p의 제곱 마이너스 p x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pq xy 그 다음에 플러스 q 제곱 마이너스 q y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p의 제곱 마이너스 p랑 q의 제곱 마이너스 q는 공통항 p로 묶어줄 수 있고 q로 묶을 수 있죠. p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2pq xy 플러스 q 마이너스 1 y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위의 조건에서 p 플러스 q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를 변형하는 거예요. 문제 아까 위에서의 예제와 같이 q는 1-p고요. p는 1-q입니다. 이걸 대입해 준 거예요. 여기서 p-1이니까 이걸 변형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p-1은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q-1은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자, 이걸 대입하면 모든 항이 그 x의 제곱과 y의 제곱 항이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pq x의 제곱 플러스 2pq xy 마이너스 pq죠. y의 제곱.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pq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겠고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런데 pq는 양수고요. x 마이너스 y는 실수 제곱이죠. 둘 다 0보다 크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얘기는 어떤 조건이냐면 따라서 B가 더 크거나 같다. 그리고 등호 조건 꼭 써줘야 돼요. 등호 조건은 완전 제곱식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x equal y 이 등호 조건을 꼭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제에서는 이 등호 조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져요. 등호 조건이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꼭 한 땀 한 땀 증명을 해주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23-5번을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입니다. 여기 실수 조건 밑줄 보세요. 자, 이거는 많이 사용해요. 부등식에서. 우리 절대값의 정의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1번식은 당연한 거예요.
절대값의 합은 두 양수의 합이 되는 거고, 합의 절대값은 이 A, B가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는 수가 합을 하는 경우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양수 더하기 음수는 원래 절대값이 합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i의 절대값 양수에서 양수를 빼면은 더 작아지겠죠. 확실하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도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루트를 없애는 방법과 동일하게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A, 두 번째 제곱한식을 B, 세 번째 제곱한식을 C라고 두면 결과를 보면 첫 번째 A는 A의 제곱,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2번은 이 조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의외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별표 해두세요.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각각을 절대값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된다. 그런 다음에 A 빼기 B를 하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를 해보는 겁니다. 실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절대값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어떻게 푸냐면 사실은 A, B의 부호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A, B의 부호를 가지고.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이게 네 가지로 나눠서 원래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네 가지를 나눠서 풀면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항상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절대값 AB는 당연히 양수죠. 그죠? 0보다 큰 나갔죠? 그러니까 AB보다 큰 나갔고, 절대값 AB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수잖아요. 제일 작습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런 조건으로 풀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문제에서 풀이 과정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풀이 과정에서 종종 사용해요. 자,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볼게요. A, B, MN이 양수이고, 자, 루트가 나왔네요. 일단 양수 조건에 밑줄 긋고요. M 플러스 N이 1이라는 조건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루트의 대소관계, 루트의 뺄셈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을 제곱을 해요. 각각을 제곱을 해서 빼줍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곱을 해서 빼주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양수 조건입니다. 자, 제곱을 해서 뺀다는 것은 뭐냐면 양수 조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양수인 경우만 제곱을 해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족해요. 문제 조건에서 이거는 양의 제곱근이죠. 그죠? 얘는 양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양수예요. 그 다음에 mn이 양수이고 루트 a, 루트 b도 양의 제곱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루트 a, 루트 b는 양의 제곱근입니다. 자, 아마 제곱근을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어요. 루트 앞에 아무것도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면 얘는 양의 제곱근, 즉 양수라는 뜻입니다. 자, 양수 맞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빼도 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빼서 위에 n 플러스 n이 1이 되는 식을 이용해서 모든 항에 mn이 나타나도록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0보다 큰 나왔죠, 당연히. 그죠? 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처음에는 좀 헷갈리니까 또 따로 메모를 해둬요. 여기서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b. 이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는 꼴이죠. 자, 이 값은 그러니까 지수가 2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a는 루트 양의 제곱은 a의 제곱이에요.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두세요. 자, 이 단원도 내용이 좀 길어요. 힘들더라도 잘 참아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빼서 0보다 큰 나왔다는 걸 밝혀냈으니까 당연히 부등호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노트 절대값이 있는 경우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노트 잘 보세요. AB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아니, 지금은 양수 따로따로 나눈 거예요, 참. AB가 양수 0보다 크나 같을 때와 AB가 음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누면 절대값 AB는 AB가 되기 때문에 AB 빼기 AB가 돼서 0이 되는 거죠. 반면에 AB가 음수가 되면 보세요. 이 절대값 AB는 마이너스 AB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가 돼서 마이너스 2AB가 되는데 여기서 AB가 음수잖아요. 그죠? 그럼 음수 곱하기 음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도 음수, AB도 음수니까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계산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3-9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때도 AB가 실수 밑줄 긋고요. 자, 1번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1번. 자, 절대값이 나오고 루트가 나왔네요. 제곱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둘 다 양수인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때 힌트. 크다라고 그랬죠. 그죠? 큰 수의 제곱에서 작은 수의 제곱을 빼는 것도 힌트예요. 자, 그래서 큰 수의 제곱 루트 2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제곱해서 빼보세요.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쉽게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네요. 빼기 자,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ab가 됩니다. 절대값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빼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다시 절대값 a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어요. 얘는 2배 절대값 a 절대값 b랑 같죠. 절대값 b의 제곱과 같다고 그랬죠. 결국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봐. ab가 양수야. 그리고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냥 실수예요. 그죠? 실수인데 또 제곱을 하잖아요. 그죠? 제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앞에 것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리고 둘 다 양수니까 저 부등식 1번이 성립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A가 더 크다라는 조건, 이런 조건 중요합니다. A가 B보다 크고 둘 다 양수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수의 제곱에서 작은 수의 제곱을 빼주세요. 자, 루트 A-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B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 2배 루트 AB 루트 A 루트 B로 쓰자. 루트 B의 제곱은 B입니다.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남냐면
자, 2 루트 A 루트 B가 남고요. 마이너스 2B가 남네요. 그러면 공통항으로 2배 루트 B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됩니다. 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근데 봐봐요. A가 더 크다라고 그랬죠. B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둘 다 양수예요. 그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큽니다. 제곱한 값이 양수인데 둘 다 양수일 때 제곱한 값이 크면 제곱하기 전의 값도 커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뺐더니 0보다 크네요. 둘 다 양수이고 그럼 당연히 앞에 것이 더 큰 거죠. 자,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항상 빼서 0과 비교, 나누어서 1과 비교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자, 3번도 보자. A가 0이 아닐 때 요거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A가 0이 아닐 때 3번에 별표해 두세요. 이게 이 식 자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자,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보이나요?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지. 물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렇게 역수의 합, 산술평균, 역수의 평균 또는 역수의 합, 꼴 이런 거는 100%예요. 100%. 원래는 얘가 어떤 꼴이어야 되냐면 A가 0이 아니라 그랬죠. 3번은 이런 꼴이에요. 2분의 2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절대값 전체로 하자. A 플러스 A분의 1. 이거 산술평균이죠. 두 수 A와 A분의 1의 산술평균인 거 보이나요?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각각이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수의 합골 계산할 때는 빠르게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을 바로 도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가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없죠. 그냥 A는 0이 아니라는 조건만 줬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번. 자, 절대값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냥 A 플러스 A분의 1 그냥 식의 제곱과 똑같아요. 빼기 4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A의 제곱분의 플러스 2 빼기 4니까 얘는 A의 제곱 빼기 2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이 되겠고 결국에 뭐냐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 나갔죠. 그죠? 그러면 앞의 수가 뒤의 수보다 크 나갔다가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복잡해 보일 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곱해서 빼주면 돼요. 자, 이런 꼴도 복잡해 보이는 곳에 속지 말자.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필기는 나중에 동영상을 보고 해주시고요. 4번을 한번 써볼게요. 4번. 자, 이것도 절대값 1 플러스 A B분의 A 플러스 B를 제곱한 값에서 1의 제곱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분모 A, 이 수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분모의 제곱 1 플러스 AB분의 AB의 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통분할 수 있겠죠? 통분하게 되면 1 플러스 AB의 제곱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걸 계산해 주는 거예요. 계산해 주게 되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자, 1 플러스 AB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A의 제곱 1 마이너스 B의 제곱 합차공식이네. 합차공식.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위의 조건에서 절대값 A는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양수, 1 마이너스 B의 제곱도 양수.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같은 건 아니고. 그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데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뒤에 것이 더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명했듯이 거의 대부분은 빼줍니다. 빼서 0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풀려요. 그러니까 언제는 그러면 나눠요? 아까 얘기했죠. 지수 함수 꼴 지수가 있는 밑이 같고 지수가 있는 그런 식은 보통 나눠요. 나눠서 1과 비교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문자가 3개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여긴 중요합니다. 자, 이건 3개까지는 사용을 해요. 근데 증명 방법도 암기를 해두세요. 자, 요건 1번만 보면 돼요. 자, 모범 답안 1번만 보면 됩니다. 미지수가 3개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증명 방법은 이렇게 사용해요. 루트 3 여기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왜냐면 이 3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변은 3제곱근 A 곱하기 3제곱근 B 곱하기 3제곱근 C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각을 X, Y, Z로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여기서 아래처럼 이렇게 놓으면 양변을 세제곱하니까 A는 X의 세제곱 메모해 주세요. B는 Y의 세제곱, C는 Z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식이 나오죠. 기억하나요?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Z의 세제곱. 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인수분해 공식에서 외웠던 거를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z 이퀄 x 플러스 y 플러스 z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것도 암기를 해놔야 돼요. 아마 까먹었을 거야. 까먹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거야. 이제 까먹는 건 오케이. 그런데 꼭 암기하고 까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암기하고 까먹어야지 나의 뇌리속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점점점 기억하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 뒤에 보이죠? 요것도 바로 저번에 바로 우리가 문제에서 저걸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고쳤었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됐었어요? 요거는 2분의 1에 x-y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 플러스 z-x의 제곱이었죠. 그죠? 제곱. 자, 중요한 식입니다. 이걸 다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암기하려고 노력하자.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처음에 볼 때는 우아하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 반드시 양수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두 양수, 양수? 그러면 벌써 산술기하를 떠올리면 됩니다. 거기서 또 최대 또는 최소를 묻는 문제면 100%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호 조건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양수 조건에 자 이것도 메모해둬요. 양수 조건 플러스 최대 또는 최소. 그러면 산술기하 문제예요. 산술기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이거 해결했죠? 자, 1번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산술기하 문제는 조합평균은 아니에요. 조합평균은 3개짜리까지 하면 쓸데없이 식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산술기하까지만 3개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ABC가 양수, ABCD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양수 조건 별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면 자 이렇게 두 개씩 어차피 A도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 D도 양수니까 두 개씩 묶어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이거 산술기하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산술기하로 안 보이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산술평균이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메모해 주세요. 이 값은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이 산술기하죠. 그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쓰는데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오른쪽처럼 많이 사용해요. 양변에 2를 곱한 거야. 이거를 2를 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C의 제곱 D의 제곱도 2CD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대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산술기하를 또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산술기하예요. 자,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두 번 쓰는 거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산술기하를 두 번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메모를 해주세요. 2분의 AB 더하기 CD는 크거나 같다 루트 ABCD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우변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4 루트 ABC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증명을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근해공 뭐 여러 가지 인수분해 공식을 암기했듯이 이 절대부등식도 암기하는 겁니다. 증명한 다음에 자 그리고 정석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밑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10번 자 ABCD가 양수 이거예요. 문제의 조건에 양수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는 최소값은 이라고 나와요. 그럼 8이에요. 이해되죠? 최소값은 9 이렇게 최소값은 D 그러니까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양수 조건의 플러스 최대 또는 최소 메모해 주세요. 최대 또는 와 최소 문제로 나옵니다. 자, 한 문제씩 해보자. 쉬워요. 괄호 1번은 괄호 안을 보면 1번 자 각각을 해보는 거야.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도 양수죠. 그럼 얘는 2가 이제 양변에 1을 곱하면 2 루트 한 다음에 B분의 A 곱하기 C분의 B인데 약분되죠. 분모 분자에서 B가 약분되고 C분의 A가 됩니다.
결국에 얘는 2 루트 C분의 A가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죠. 얘도 2 루트 C분의 B 곱하기 A분의 C인데 C가 부모분자 약분되죠? 결국에 이 값은 2배 루트 A분의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2배 루트 A분의 C 곱하기 B분의 A. 분모분자 A가 약분되죠. 따라서 2배 루트 B분의 C가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 각항을 좌변끼리, 자, 이거 풀이 과정 이렇게 쓰세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다는 뜻이에요.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면, 좌변끼리 곱하면 이 식이 나오죠. 우변끼리 곱하면 크거나 같다 하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곱하기 루트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 그럼 어때요? 다 약분됩니다. A 약분되고 B 약분되고 C 약분되고 결국에 8이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눈으로만 보면 안 돼.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등호 조건은 A, B, C일 때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한번 해보자. 2번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문자 3개. 그리고 자 보자. 앞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산술기야.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얘도 산술기야. 결국에 보세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크거나 같다. 세제곱근 ABC였죠. 그러면 역수들도 마찬가지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죠. 세제곱근 ABC분의 1이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변변이 곱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죠.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 위에 식이 되겠고 우변끼리 곱하면 이거 미안합니다. 분모를 빠뜨리고 급하니까 이래. 여기 3분의잖아. 원래 3분의 그지? 이 3분의잖아. 이 3분의를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자 여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이 됐고요. 크거나 같다 3 곱하기 3 9가 되겠고 분모분자 약분되잖아요. 그죠? 약분돼서 9가 남는다는 걸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수 조건의 최대 최소 문제로 나와요. 항상. 그러면 산술 기하를 떠올리면 거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자. 3번. 이 3번에서는 뭐냐면 보면 ABC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그 다음에 AB, BC, CA죠. 그래서 얘도 양수죠. 자,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크나간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곱하기 3제곱근 ABC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3제곱근 이 세 개 항을 모두 곱하게 되면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변끼리 곱하는 겁니다.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좌변끼리 곱하면 문제 나왔죠? 우변끼리 곱하면 어때요? 그거나 같다? 9. 세제곱근인데 어라?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 C도 세제곱이니까 어때요? 얘는 9, A, B,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술 기하평균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쉬워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쉽다고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의 최대차수 문제. 자, 4번도 한번 해보자. 4번. 얘도 최대차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되는 두 개끼리 묶어요. 힌트. 앞에 두 개 항, 뒤에 두 개 항을 각각을 산술기하로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4번. 자, 그러면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b분의 a 곱하기 c분의 b가 되겠고, 약분되네요. 약분되죠? b가 약분되죠? 자, 그래서 얘는 2배 루트 c분의 a가 됩니다. 두 번째는 d분의 c 더하기 a분의 d입니다.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d분의 c 곱하기 a분의 d가 되고, 또 약분되죠? 2배 루트 a분의 c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때? 얘를 변끼리 더하는 거예요. 변끼리 더합니다. 자, 이번에는 변끼리 더해야지만 위의 식이 좌변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자. 변끼리 더해서 우변만 볼게요. 자, 여기 여백이 없어서 우변만 볼게. 크거나 같은데 이로 묶으면 루트 c분의 a와 루트 a분의 c는 어때? 역수죠. 그죠? 이 값은 다시 한번 또 산술계를 또 쓰는 거야. 그러면 2 하고 가로 안에 2 루트 c분의 a 곱하기 a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를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양수 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한 산술기하는 2번, 3번 반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다 보면, 아, 이게 산술기하구나. 굉장히 편리하구나. 굉장히 편리합니다. 산술기하 문제는. 자, 오늘은 왠지 그 100분을 꽉 채울 것 같아요. 본문 설명하는데. 자, 이런 날도 있어. 이런 날도 있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보자. 오케이. 요것도 참 많이 사용. 요거는 좀 이름을 외워줄래? 왜 남들이 친구들이 이상한 용어라고 부르면, 용어를 사용하면 내가 모르는 용어 사용하면 왠지 좀 꿀리잖아요. 그죠?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절대 부등식은 대부분이 수학 경시 문제를 다룬 거예요. 자, 그때 이런 꼴이에요. 이런 꼴. 제곱의 합의 곱은 각각의 곱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합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보통은 1번처럼 두 개 한까지만 다뤄요. 두 개 한까지만. 코시 슈바르츠. 물론 세 개 한까지도 다룰 수 있는데요. 보통은 두 개 한까지만 다룹니다. 이건 암기해 두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뭐냐면, 자, 저렇게 n번째 항으로 따지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자, 실수 조건이 있고, 자, 이거를 별표를 하고요. 자, 요 식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제곱의 합의 곱은 곱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첫 번째 ax, 그죠? 첫 번째 한 끼리의 곱, 그리고 두 번째 한 끼리의 곱 bx, 그다음에 세 번째 한 끼리의 곱 cz 합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증명은 어렵잖아요. 실제
이거를 전개해서 빼주면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곱이 합의되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은 게 성립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가 성립할 때 뭐 맞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암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 두 번째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증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뺍니다. 대수 비교는 빼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미 실수에 대해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 t 최고차항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를 보이면 작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기억만 해두면 되겠고, 보통은 뺍니다. 빼서 0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 모범답안 2는 그냥 이런 실수 성질 2차 방정식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얘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 한다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로 한번 이걸 증명해 보자. 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1번 증명해 보세요. 그냥 빼요. 자, 그러면 1번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에서 빼기 ac 더하기 bd의 제곱을 빼줍니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합의돼요. 한번 빼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다 소거되고 a의 제곱, d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2abcd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는 ad-bc의 제곱. 당연히 제곱이니까 0보다 크 나갔죠. 증명은 어렵지 않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근데 이 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꼴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 2번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맞아? 라는 느낌을 받아요. 얘는 2번 형태가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를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나왔는데 ax 더하기 by가 나온 거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왜냐면 2번도 보면 2번은 이 꼴을 보면서 이 문제 형태를 보면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의하여요. 그러니까 얘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꼴이라는 거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x네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하고요.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by가 성립하겠죠. 그죠? by 제곱이. 자, 그런데 어때요? a의 제곱 b의 제곱도 1이고 x의 제곱 y의 제곱도 1이잖아요. 그죠? 1이죠. 좌변 1이죠. 그러면 얘를 우변을 먼저 쓰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이건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다는 자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부등식 해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 이면 어떻게 풀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와 같은 말이 뭐냐면 x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1을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합차 공식입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같은 거예요. 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자. 3번도 똑같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나오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3번도 2번과 동일한 겁니다.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코시 슈바르츠에 의하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개짜리도 3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제곱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1이고 얘도 1이니까 1이에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값은 바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실제 이 부등식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보통 이제 그 대치동 가서 뭐 수학경시 공부한 아이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1학년 정석만 3번 이상 보고 고등학교 가잖아요. 교내 수학경시대에서 금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경시 학원에서 배우는 거를 기본부터 다 철저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를 중단하고요.